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생물을 분류하는 가장 큰 단위는 뭐라고 했었나요? 그렇죠. 바로 개라고 했었습니다. 이 개에는요, 총 5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얘기는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을 총 5개로 분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물을 5개로 나눌 수 있다고 해서 우리는 5개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5개에는 무엇이 있냐면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 동물계, 식물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개의 특징을 하나씩 다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핵생물계는요, 세포에 핵이 존재하지 않는 생물들을 원핵생물계에 속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포에 핵은 따로 없지만 원래 핵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물질인 유전물질은 세포를 채우고 있는 내부 물질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포벽이 주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벽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대부분 한 개의 세포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세포 그 하나 자체가 하나의 생물이란 얘기겠죠. 그리고 광합성은 대부분 하지 않지만 가끔 남세균처럼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핵생물계의 예시에는 포도상구균, 대장균, 젖산균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원생생물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생생물계는 아까 원핵생물계와는 다르게 세포에 핵이 존재하는 애들입니다. 세포에 핵이 존재하는 애들 중에서 그 중에서 동물과 식물과 균계에 속하지 않는 모든 생물들을 원생생물계에 속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생생물계는요, 대부분 물속에서 생활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광합성을 하는 생물도 있고 안 하는 생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생생물계의 예시에는 반달말, 볼복스, 쥐심벌레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식물계에 속하는 생물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물계에 속하는 생물들은요, 세포에 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포에 엽록체가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고 뿌리, 줄기, 잎과 같은 기관이 발달한 생물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 큐티클층이 몸을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의 모양을 바로 잡아주는 세포벽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한 식물을 이루는 세포수가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식물계에 속하는 생물에는 고사리, 소나무, 해바라기 등이 있습니다. 그 네 번째로 균계에 속하는 생물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균계에 속하는 생물들의 세포에는요, 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균계의 예시는요, 버섯과 곰팡이가 그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균계에 속하는 생물들은요, 운동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엽록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하지 못하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양분을 얻냐면 죽은 생물들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게 됩니다. 대부분 균사라고 하는 실 모양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곰팡이들이 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버섯도 내부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균사라고 하는 실 모양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과 곰팡이의 세포에도 세포벽이 존재하고요.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생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물계에 속하는 생물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계에 속하는 생물들은요, 세포에 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광합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이를 섭취해서 양분을 얻고요. 운동기관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엽록체가 없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세포벽이 세포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각계, 소화계, 순환계, 신경계 등 다양한 기관계가 발달해 있고요. 그리고 세포수가 많은 생물입니다.